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찍고 싶었고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컨텐츠를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년이 되면 이제 30이 됩니다. 20대 때는 후회라는 걸 딱히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20대는 저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를 좀 제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 인생의 20살 때는 진짜 2011년 때 제가 모든 거를 다 망가지고 나서 재수 결정은 안 하고 지방대 선택하고 지방대 가기로 했던 2011년 때의 저와 지금 이제 9년이 지나서 2021년을 바라보이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다 안 돌아갔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사고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도태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 때 자사고로 간 걸 좀 후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어느 규정과 틀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은 사실상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으로선 고등학교 3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냥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는 친구라든지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었던 걸 했었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때 그런 선택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줬어요. 그걸 맞추려고 3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너무 큰 공포가 있었고 저는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그때서부터 뭐 자격증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가 없어. 그때 진짜 막 블로그도 키우고 막 이랬었던 제가 있었거든요. 저와의 싸움, 단순히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를 깨기 위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주변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고 제 자신을 찾는 과정을 20대, 20살 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1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는 21살 때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2번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이라고 해봤던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해봤고 그때 시절에 제가 21살 때가 제일 이른바 그냥 철없이 뭔가 재밌게 지냈었던 그냥 한 해였다고 하면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딱 가기 전에 자 2학년 딱 끝나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2013년에 제가 5월달에 군대를 갑니다. 저는 2014년은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에요. 왜냐면 2014년은 제가 가장 사건 사고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 정말 전 국민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터졌었어가지고 그 당시 때 의경분들은 정말 힘들으셨을 거예요. 2014년 특히 2014년, 2015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를 이제 학점교류를 하자고 해서 연세대학교 학점교류를 신청하고 그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제대를 하자마자 연세대학교로 들어갑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점교류를 했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제 인생에 그만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되게 많이 찾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연세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왜겠어요? 그 로얄 블루층에 깰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찾게 해주고 열심히 해두면 된다라는 뭔가 희망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졸작을 해야 된다는 소식 때문에 제가 대구로 다 내려갔죠. 그때 당시 때 제가 2015년도 때 막 천국의 알바 천국 그것도 800대의 경쟁률 뚫고 대구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을 때 모든 걸 접고 대구로 내려갔죠. 그때 얘기는 제가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은 게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막 아무도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시절 3학년 2학기 때 그때 진짜 저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 돈은 없었고 근데 의류학과니까 패션을 신경 써야 되는데 당장 이제 뭐 월세나 이런 걸 내면 한 달에 살 수 있는 비용이 한 15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뭐 있을 만한 돈도 없으니까 맨날 학교에서 주는 막 장학금도 타서 그걸로 밥 사 먹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학년 2학기가 제 대학 시절에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런 성과가 안 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3학년 2학기였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결심을 하죠. 내가 무조건 서울을 빨리 올라가야겠다. 네. 2016년은 제가 졸자 팀장을 했었을 때였어요. 사실 저는 MD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 팀장이라고 해서 A팀을 꾸렸었을 때 저는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는데 MD 팀장처럼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PR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진로가 어느 정도 이제 바뀐 거예요. 제가 원래는 패션 에디터를 하기 위해서 이 학과를 들어왔지만 제가 일단 역량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옷을 많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두 번째로 했고 글을 쓰는 건 좋아하는데 화보나 이런 거를 찍을 만한 컨디션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는 다 잡지에 명품만 나왔었는데 저는 명품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저의 역량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케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쯤 갖게 된 거예요. 마지막 4학년 1학기 때 올 A4를 받고 이제 다음 학기는 학점을 다 채웠다는 이유로 쉬죠. 2016년 2학기. 진짜 제가 학생 때 잘 했던 거는 학점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돈을 모으기보다 여행을 갔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때 여행을 많이 갔던 게 지금 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언제 제가 프랑스를 한 달 이상 보겠어요.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여행을 가는 게 학생 때 여행을 돈 모아서 가는 거를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교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전교 한 명한테 주는 특별상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마케터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넣고 열심히 광탈을 하고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그때 초봉이 제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도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120만 원을 받으면서 진짜 집에 우풍이 드는 집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2017년을 그렇게 보냈죠. 2017년은 저한텐 이렇게 롤러코스터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반짝반짝 하다가 내가 반짝반짝하니까 잘 되겠지 했는데 2017년에 이제 뭔가 이렇게 현실을 맞이하고 퍽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2017년에. 저한테 2018년은 20대에 들어서 가장 최악의 한 해였어요. 2018년 때는 뭐 인간관계, 일, 뭐 그런 게 다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마케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피부 미용 자격증 그때 딴 거예요. 다른 길로 가보자 해가지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거였어요. 그때서부터 약간 쇼핑 중독 증세가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그걸로도 풀지 못하니까 뭔가 소비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또 계속 안 좋아.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때 저한테 엄청 욕을 하셨고 쟤는 왜 저렇게 사나 하지만 저는 그때는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도 안 들었고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제 자신을 놨어요. 그때 당시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럴까라는 뭔가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내가 너무 잘못된 것 같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8년은 저한테 진짜 최악의 한 해였지만 많이 정리를 해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8년이. 요새 드는 생각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잘할 사람들은 잘하고 나를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을 하더라고요. 너무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내 자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8년 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답이었었어요. 결론적으로 화살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거를 굳이 내가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인 짓이나 시녀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인간관계가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고 2019년이 됐었죠. 2018년이 이렇게 바닥섰으면 2019년 저한테 정말 좋았던 해였어요. 제가 진짜 노력해서 다 됐었던 한 해가 2019년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그때 일이 주는 행복감에 너무 취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타인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어떻게든 허점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70-80%예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박수를 안 쳐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도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PR하는 건 이제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2020년은 사실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최고도 아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거는 명품 백하고 옷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와서 보는 건데 열심히 사는 게 장땡은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게 장땡은 아니라는 걸 29살 때 이제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열심히 너무 하려고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됐었나? 라는 생각을 요새 와서 되게 많이 해요. 20대를 돌이켜보면 그만큼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저를 지키면서 곱게 늙어가는 30대를 맞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30대가 되면 저는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저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그 역량을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제가 키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배로서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엔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30대는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어요. 20대가 지나가서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진짜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오해와 욕, 칭찬, 행복 이런 거 다 겪어내면서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들지 않습니다. 20대 분들한테는 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준대요. 근데 자기한테 그만큼 많은 시련이 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그 큰 그릇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은아마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의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거 운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유유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풀리고 조금씩 풀리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제가 경험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거든요. 남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 이걸 하던 말든 정작 자기를 잃지 않는 20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대 때 만날 때는 조금 더 유쾌하고 재밌고 진지하고 이런 영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